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본서 보시면 18쪽부터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18쪽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네요.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조세 총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배우는 부분은 제1장 조세 총론에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은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매년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온다. 근데 이 2문제가 꼭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그렇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문제 정도 이상 출제가 되고요. 많으면 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출제 경향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요 조세 총론이라는 총론은 여러분 우리가 강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이거나 공통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강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총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시간이 조세 총론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지방세와 그다음에 국세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먼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부분요, 요 총론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한번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서 쫓아오시고요. 우리가 강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즉 지방세와 국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피드백 해갖고 복습용으로 보시면 일단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요 부분은 다시 한번 강론을 끝난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다루는 부분은 크게 여러분 뭐 4파트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본 순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으로서 일단 첫 번째 조세의 개념이란 부분입니다. 즉 조세의 기본적인 내용이로서 조세가 뭐냐, 의라든지 또는 조세의 분류라든지 또는 세법의 용어, 이러한 내용을 다룬 부분이 바로 조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최근에 뭐 잘 출제되지는 않으나 언제든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으로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그리고 소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세 개념은 뭐 별표 하나 정도다라고 어떤 중요도를 표시한다면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은 여러분 일단은 조세 총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납세의무 성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별표 3개, 그다음에 납세의무의 확정은 별표 2개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납세의무 소멸은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항상 매년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국세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체계,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면 상당히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출제원이 의도적으로 못 맞히게 하고자 하는 문제로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일단은 잡아 드릴 테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이죠. 즉,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당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종류와 의미 정도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뭐 시험에 가끔가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조세 총론에서 이런 4파트를 다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은 여러분이 반드시 좀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역시 또 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도 여러분이 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전형적인 출제 부분이고 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은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즉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요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 성격상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평소에는 무시를 하고요. 시험에 임박해서 뭐 한 달 전부터 정도만 봐두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이번 조세 총론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 18쪽부터 출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조세의 개념과 분류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19쪽 보시면 여러분 조세의 의의가 나오죠. 자, 조세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를 다루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이때 이 조세가 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세금이라는 일상적인 용어를 우리는 강학상,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라는 겁니다. 즉, 전문 용어로서 조세라 하는 건데, 일상적인 용어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세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세금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우리 조세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조세는 세금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우리 조세의 정의와 조세 특징이 나왔죠. 이 부분은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세는 세금을 말하는 거고 이러한 세금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19쪽의 조세 특징이죠. 자, 일단 우리 조세 특징에서 우리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본다면 첫째, 즉 세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그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때만 세금이 되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어떤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조세, 세금이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때는 공과금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끝자가 세자로 끝나지 않고 부담금 용어로 끝나는 것은 대부분 공과금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세금이다 아니다. 왜 아니냐면 이거는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즉 세금은 반드시 누가 부과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 등의 충당할 목적도로 부과하는 것이 세금이 되는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 등이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조세는 왜 부과하는 거냐? 조세 부과 목적이 나왔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많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수많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가게도 결국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처럼 가게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즉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은 전통적인 어떤 재원 조달 목적 외에도 우리 특히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책,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20쪽에 나오는 우리의 과세 근거. 즉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은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납세 의무자 역시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여러분 조세법률주의랍니다. 그래서 세금은 항상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세법에 따라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강의를 하는 저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로 구분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솔직히 말씀드려보죠. 우리는 세금을 가능하면 부담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회피하고자 한다. 즉 일단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에서 회피하고자 하죠. 그럼 왜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세금을 납부를 하였다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로 받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유명한 정치인 한 말이죠. 반드시 뭐를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금은 내가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거기서 반대급부로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받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리는 뭐라냐면 무보상성이라는 겁니다. 즉 대가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생돈만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세금을 가능하면 내고자 한다, 안 내고자 한다, 안 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세청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악성 체납자들 세금을 안 내는 고액의 체납자 명단을 밝히는 이유도 바로 세금을 납부를 하게 하려는 건데 왜 납부를 안 하려는 다 바로 무보상성, 대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세금을 낼 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돈을 내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납세 의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순히 금전으로만 내는 것을 뿐만 아니라 뭘로?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뭐 유가증권, 주식 등으로도 납부하시는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납세 의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물건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물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루니까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기라고 이러한 납부 방법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조세의 의의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한번 책으로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돼요. 심각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 21조 조세의 분류 갑시다. 자, 조세의 분류는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 시험의 전통적인 출제부입니다.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어요. 즉, 조세, 즉 세금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른 분류를 이 부분이 바로 옛날 초창기 때부터 공인중개사 1회 때부터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부터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선행적으로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우리가 강론을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충분히 정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조세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입니다. 과세권자. 즉 누가 과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냐 그 과세권자에 따라서 조세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조세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 때 제일 먼저 조세 즉 세금의 대개시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만 세금이 되는 것이고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뭐라 했죠 여러분? 공과금입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과세권자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국세라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지방세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 즉 누가 부과한다라서 국가가 부과한다라서 국세가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지방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 21쪽에 보시면 국세와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의 의의가 나왔죠. 즉 결국은 국세라는 것은 누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거고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거고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험에는 국세가 뭐예요? 지방세가 뭐예요? 이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시험에서는. 그럼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것이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시험에 나왔던가. 다음 중 지방세인 것은 또는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오늘 현재 여러분 국세는 14가지가 있고 여러분 그다음에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62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세의 종류가 쭉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23쪽에 보면 여러분 지방세 종류가 쭉 나왔습니다. 자, 그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공부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방세 쪽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라든지 또 등기 등을 할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라든지 또는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라든지요. 특히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여러분 항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다는 걸 조금 좀 주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부가세이면서 목적세 성격을 띠기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항상 국세 쪽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 부과된 소득세의 10%로 부과되는 것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방교육세나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부동산세법에서 다루는 지방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다 지방세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공부하는 지방세에서 기억할 것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요 정도가 지방세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는 우리가 역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중산층 2종 이상이 되면 다 내는 보유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들어보셨나요? 한때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였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그렇죠. 지상매수금에서 가장 많이 났던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바로 소득세 이런 것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가 대표적인 국세 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여러분 우리 목적세면서 역시 부가세 성격 띠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국세로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입니다. 요거 말고도 우리가 국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개별 소비세라든지 좀 여러 가지의 국세가 있습니다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뭐라고 한다? 지방세라고 한다. 근데 이걸 다 14가지 국세와 11가지 지방세 다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부동산 세법으로서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국세 쪽에서 우리가 2가지만 일단 크게 바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거와 소득세 그리고 우리 목적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요 3가지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2가지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우리가 바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요 정도가 바로 지방세로 분류가 되는 거다. 요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23쪽을 잠깐 보시면요. 자,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네, 국가가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세는 여러분 항상 국가인 정부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정부인 국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우리가 뭐라 하면 국세라는 거죠. 이때 모든 국세는 여러분 항상 정부 조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세무서죠, 여러분. 세무서. 여러분 오다 가다가 우리 세무서가 보시면 이거는 뭐죠, 여러분? 국세라는 세금을 부가 징수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기관인 거죠. 세무서죠, 여러분. 그래서 국세청 있고 국세청 밑에 지방국세청 있고 지방국세청 밑에 이제 우리 각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가 있는 거지. 이때에 모든 국세는 국세 14가지 모든 국세는 여러분 이 세무서가 과세권자가 되고 세무서장이 과세권자로서 행위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세가 문제입니다. 즉, 이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에 이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쪽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에 우리가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구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일단은 시험 범위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 자 요거랑 우리 한번 요
PPT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가볍게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방세의 과세권에 따른 구분을 따로 정리했으니까 요거를 보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뭐를 두고 있다 했죠, 여러분? 도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가 있죠,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무슨 동이 나오죠? 뭐 임해동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할 때 바로 이 경기도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랬죠? 근데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와 또 동급으로서 서울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서울특별시가 되는 거죠, 특별시. 그래서 서울특별시. 어디죠? 강남구. 뭐죠, 여러분? 대치동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때 바로 서울특별시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또 이 특별시와 동급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광역시가 있죠, 여러분? 광역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부산광역시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아직도 반여동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여기 반여동에 있었던 기억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그럼 이때 부산광역시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죠. 지금 이렇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 그리고 그 동급에서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광역지방자치단체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 하부지방자치단체라서 도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시 또는 군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 또는 군.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걸 말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도 밑에는 시, 군이 있고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방세는 이렇게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라서 여러분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못 외운다 하더라도 나중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다시 개별 정리할 때 정리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또는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가 바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다? 경기도지사가 부과하는 거다 그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취득세 누가 내는 거다? 누가 부과한다? 서울특별시장이 부과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바로 오피들 취득했다. 그래서 취득세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바로 부산광역시장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는 거죠. 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다? 성남시장이 되는 거죠.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누가 되는 거? 파주시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강남구 구청장이 바로 재산세 과세권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다? 해운대구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예,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광역과 기초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도지사 또는 구청장.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바로 등록면허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도지사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과세권자라는 거죠. 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과세권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경기도 도지사가 되는 거다 그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세권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이때는 특별시장이 아니라 누가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되어 있다. 광역과 기초가 짬뽕되는 것이 바로 등록 면허세에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요 도지사 또는 구청장과 반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반대 구조. 그래서 특광시장이나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 지방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즉 지방소득세는 경기도 성남시 일대는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남시 시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대는 특별시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다 그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대한 등록 지방소득세 누가 여러분? 부산광역시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라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기억합시다.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다 그러면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 그리고 조금 더 기억하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하는 거다. 반면에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는 뭐다 그러면 재산세가 이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고 요게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서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 뭐가 여러분? 등록면허세라고 보는 거고 특강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것이 뭐다 여러분? 바로 지방소득세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리가 되니까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서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 부탁드릴 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특별법에 따르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대표인 것이 바로 특별자치시의 대표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죠,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대표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제주도죠. 얘들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는 특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이때 이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즉 세종자치시장이나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얘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여러분 지방세 종류와 관계없이 다 얘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다니죠. 즉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여러분 취득세도 과세권자가 되고 재산세도 과세권자가 되는 거고 지방소득세도 과세권자가 되는 거고 등록면세도 과세권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종류와 관계 이시 없이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답이 될 가능성은 없죠. 왜?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반드시 요거를 가지고 좀 숙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 24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우리 조세 수입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조세 부과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세금을 부과할 때 그 특정한 목적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용도에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예외적인 조세를 우리는 목적세라 하는 거고 여러분. 그다음에 이러한 목적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라 한다 여러분? 보통세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세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 여러분? 목적세인 거죠, 여러분. 그럼 요거는 여러분 과거에는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 뭐 가장 기본적인 난이도가 되다 보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목적세는 글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부과는 목적이라서 특정한 경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어서 그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외적인 거고요. 이러한 예외적인 것이 아닌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는 일반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으로 구분이 가능할 때는 여러분 출제는 어떤 걸 좋아합니까? 바로 예외적인 걸 좋아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즉 여러분은 보통세를 다 외우기보다는 목적세를 먼저 기억해 놓고 목적세가 아닌 것이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세는 여러분 크게 국세 쪽에서도 목적세가 있고 여러분 그다음에 지방세 쪽에서도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쪽에서는 3가지가 있고 지방세는 2가지가 목적세로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 국세 쪽에서 목적세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교육세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것이 있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합니다. 요 3가지가 국세인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우리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요 2가지가 목적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목적세. 그래서 여러분 요 국세 이 3가지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세 2가지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요 5가지만 우리가 오늘 현재 이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세가 아닌 건 다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보통세가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적세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초창기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우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일일이 외우기 조금 힘들죠. 그래서 요거 앞글자 따갖고 여러분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교교농 지지요 이렇게 뭐 여러분.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걸 어떻게 교교농 그다음에 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교농 지지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특히 요즘 뭐 젊은 친구들 MZ 세대는 뭐 랩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뭐 랩을 조금 합니다. 교교농 지지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교교농 지지가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세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지방세에서 공부하게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다음에 국세 쪽에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마지막에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를 공부하는데 얘들은 교교농 지지니까 아니니까 다 뭐죠 여러분? 바로 보통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세 쪽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해 두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 여러분 사용 목적 있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세가 바로 뭐다 하면 목적세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목적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종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세의 종류, 교교농 지지 외워놓고 교교농 지지가 아니면 뭐가 되는가? 보통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 25쪽 보면 여러분 인세, 물세라는 것이죠. 인세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 거고 물세는 글자 그대로 과세,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물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앞자에 대자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대할 대자 빠서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다. 인세.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다. 이걸 뭐라 한다면 물세라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인세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인세는 바로 얘들은 납세 의무자별로 납세 의무자란 사람별로 얘들은 무슨 과세가 되고 여러분 대부분 합산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합산 과세할 때는 기본으로 어떤 세율이 적용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는 과세 물건별로 하나같이 따로따로 과세는 개별 과세가 되고 이때에 그 개별 과세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제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의 인문과정 할 때 인문과정 강의를 들으신 분과 듣지 않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항상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인문과정의 강의를 꼭 들으십시오라고 강추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막 그냥 인문과정을 듣지 않고 그냥 곧바로 본 강의 넘어오니까 본 강의에서 조금 어려운 분이 도출돼 가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특히 인문과정을 듣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인문과정을 조금 시간 내서라도 빠른 속도로 해갖고 꼭 들으십시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인문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본강에서 또 설명드리면 상당히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인문과정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때의 결론은 인세는 사람을 보고 과세한다.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납세 의무자별로 자 무슨 과세가 되고 그러면 합산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때 보통 합산 과세 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그러면 누진세율이다. 여기 키워드가 여러분 인세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온다라고 봐두셔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물세다 그러면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과세가 되는 거고 개별 과세가 될 때는 보통적으로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비례세율이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율이 뭐냐 비례세율이 뭐냐 그래서 인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계단형 형태의 세율을 말하는 거고 비례세는 과세 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만 적용하는 것이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비례세율의 대표가 제가 예를 들기를 부가가치세 10% 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금액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한 세율을 뭐라 한다면 비례세율이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때에 바로 우리가 물세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방세는 대부분 물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물세적 성격을 띠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세 쪽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나 또는 양도소득세라는 바로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대인세다라고만 봐두십니다. 요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25쪽에 과세 표준의 표시에 따라서 여러분 종가세와 종량세 나오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항상 세법은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는 제가 인문 과정에서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우리 세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세금은 얼마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얼마 내야 되죠? 얼마예요? 내가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다.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그때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데 결론은 얼마예요? 이거죠, 여러분. 나 부동산을 보유했으니까 매년 재산세 낸다. 그러면 재산세 얼마예요? 이거죠. 또 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낸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디어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교수님 양도소득세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모든 세금은 뭐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이거죠. 이때 얼마예요를 계산하는 요소는 두 가지죠. 뭐다? 과세표준에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산출세액이다. 계산해서 나온 세액이다. 이거죠. 계산해서 나온 세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했죠. 우리 세법은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과세산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과세산 외우셔야 됩니다. 그 세법은 이거 계산한 거다. 이때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나타나는 조세를 우리가 뭐라냐면 종가세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표가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이걸 우리는 뭐라냐? 이거를 종량세라 합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안다. 외우지 마요. 그냥 이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여러분 항상 종가세 할 때는 세율이 여러분 일정한 비율로 나옵니다. 일정한 비율로 나옵니다. 이때 일정한 비율로 나는 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를 정률세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의 물량, 건수, 면적, 뭐 두당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때 종량세 때 세율은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 정액세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종가세와 종량세는 과세 표준의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종가세, 물량으로 표하는 걸 종량세를 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종가세 이 과표에서는 세율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나오는 정률세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물건으로 표시가 되는 종량세일 때는 항상 세율이 일정한 금액에 나오는 정액세 이 구조를 취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당장 못 외워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구조로 나온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조세는 이렇게 종가세의 정률세 구조를 취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종량세의 정액세 구조를 취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보면 등록 면허세 이러면 각종 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분필 등기 같은 이러면 이때는 건당 6,000원 냅니다. 여러분 건당 한 건당 얼마 내라? 6,000원 내라.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바로 종량세의 정액세 구조를 취하는 거다. 이렇게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또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인지세 같은 경우도 이런 구조를 취할 수 있다는 걸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조세의 전가, 즉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즉 조세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없어서 그 지정된 자만이 내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거를 직접세, 본인이 직접 내는 거고 여러분. 조세의 전가가 가능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어서 이런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떠넘길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간접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세법은 이러한 대부분 직접세입니다. 즉 직접세는 법률에서 부과되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 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가 될 걸로 예정되어 있는 조세를 우리는 직접세 그러는 거고요. 반면에 조세의 전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게 가능하도록 되는 예외적인 조세를 간접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간접세가 예외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다를 수 있는 예외적인 조세를 우리는 간접세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정에서 물건을 샀을 때 여러분 항상 물건 가격에는 10% 뭐가 부과됐죠?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죠. 이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법률상 납세는 누가 이러면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부가가치세 10%는 누가 부담해서 여러분이 했죠. 이때 바로 요 담세자가 우리 소비자가 되는 거죠. 소비자. 이게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은 거죠. 이러한 조세를 우리가 뭐라 한다 그러면 간접세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예외적인 조세가 아닌 것이 뭐다? 직접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우리 부동산세법은 우리 부동산세법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다 여러분 다 뭐다? 직접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크게 독립세와 부가세, 즉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대부분 모든 세금은 그 세금을 부과하는 객체, 즉 세원을 보유하고 있죠. 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거래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부과된 세금의 과세 객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세금을 부과하는 객체,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를 본설해서 이중과세나 이러한 예외적인 성격의 조세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를 바로 부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준말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준말이 아니라 이거는 부가세, 더해져서 부과되는 세금이다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고요. 부가세는 항상 무슨 가세다 여러분? 이중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러분 당연히 취득했으니까 뭘 내죠 여러분? 취득세를 내죠 여러분. 예.
그럼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부과된 요걸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요 취득세를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여러분 뭐를 농어촌 특별세나 여러분 또는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냅니다. 이때 이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세는 어떤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이미 부과된 요 취득세 요거를 근거로 해서 요거의 일정한 비율을 한 번 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낸 거죠. 요 한 번 더 내는 걸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가세라 하는 거죠. 부가세는 여러분 항상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 이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또 등록 면허세를 낸다. 그러면 이때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하는 거에서 그 납부한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고요. 또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하는 가지고서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 나 재산세 납세무자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과된 재산세를 근거로 해서 얘를 근거로 해서 이 부과된 재산세 20%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냅니다. 이렇게 한 번 부과된 세금을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내는 이러한 예외적인 이중과세가 되는 조세 성격을 뭐라 한다면 부가세라 하는 거고 요때 부가세에 기준되는 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뭐라 하냐면 요거를 본세라고 하는 겁니다. 본세. 그리고 얘들은 다 뭐가 되는 거라면 독립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농어촌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내리신 분은요, 종부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부세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낸다라는 것이 특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부과된 세금을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부과되는 예외적인 성격의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로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렇게 봐두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조세 이 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크게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과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과 처분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8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요것도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동산을 뭐 하죠, 여러분? 취득하겠죠. 이때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취득한 이후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보유 단계가 있겠죠, 여러분. 보유할 때.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어떻게 하냐면 처분하는 거죠. 이때 처분할 때.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이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이 종류는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다만 이 부분은 가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 먼저 특징을 기억하시면 이 부가가치세나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나 인지세는 여러분 얘들은 특징이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처분할 때도 발생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처럼 순서를 바꾸고 농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부인. 그러면 이 농부인은 취득할 때도 발생하고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처분할 때도 발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농부인. 많은 분들이 인지세를 가지고 인지세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징은 틀린 말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미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농부인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개별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농부인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어떤 뭐 지방 소비세 맞기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방 소비세도 부가가치세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부과는 지방세다 보니까 우리 지방 소비세도 뭐 취득, 보유, 처분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험 대비는 농부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여러분 목적세이면서 부가세 성격이 되는 지방교육세 요거와 우리 지방소득세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별표 하나.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만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지방소득세는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표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취득세니까. 또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가 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재산세, 소방군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 이걸 여러분 저는 앞으로 재지종 이럴 겁니다. 재지종. 요 재지종은 무슨 세다 여러분? 보유세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유세 세 가지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한다? 재지종.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임대소득,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소득이고요. 그 임대소득자가 개인이면 사업소득인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부과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제 우리 양도소득이 발생하겠죠. 이때 양도자가 개인으로서 사업행위가 아닐 때는 바로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나 개인 사업자일 때는 이렇게 사업행위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하고요. 법인이면 법인세가 부과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농부인은 모든 단계, 지방교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만 발생한다. 보유세 세 가지 여러분 재지총 이거를 여러분이 꼭 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